자, 오늘은 정말 기묘한 거의 수수께끼 같은 회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다이렉트 디지털 홀딩스, 줄여서 DRCT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미스터리의 핵심 질문을 던져볼게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 주식의 가치가 6센트이면서 동시에 6달러일 수 있다니.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이 미스터리의 주인공, 다이렉트 디지털 홀딩스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풀어가 보죠. 이 DRCT라는 회사가 뭐 하는 곳이냐?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광고 기술 회사예요. 웹사이트가 광고 공간을 팔 수 있게 도와주고 또 기업들은 그 공간을 살 수 있게 연결해주는 그런 통합 플랫폼을 가진 거죠. 특히 좀 서비스가 부족했던 의료나 여행 같은 틈새 시장의 중소기업들을 주로 상대한다고 해요. 이 비즈니스 모델 꼭 기억해두세요. 왜냐하면 조금 뒤에 보실 이 회사의 그야말로 극적인 붕괴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건을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마치 탐정처럼 이 회사의 재무적인 흔적을 따라가면서 충격적인 단서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증거부터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마이너스 60.35%. 이게 뭐냐면요. 2024년 단 한 해 동안 매출이 무려 60% 넘게 그냥 증발해버렸다는 뜻이에요. 회사가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는 아주 강력한 첫 번째 신호탄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깊이 파고들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요. 이 회사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판매 측 광고 부문, 그러니까 광고 지면을 파는 쪽 사업은요. 2025년 들어서 무려 84%가 폭락합니다. 마이너스 84%. 이건 그냥 실적이 좀 안 좋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사실상 사업 하나가 그냥 붕괴됐다고 봐야죠. 그리고 회사의 금고는 어땠을까요? 텅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2025년 9월 기준으로 회사가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겨우 90만 달러, 100만 달러도 채 안 됐다는 겁니다. 이건 뭐 정말 벼랑 끝에 간신히 서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한쪽, 그러니까 판매 측 사업은 마이너스 84%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다른 한쪽인 구매 측 사업은 오히려 5%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 극명한 대비, 이 상반된 데이터가 바로 이 기묘한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부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외부에서도 압박이 엄청났죠. 바로 나스닥 상장 폐지 위협입니다. 나스닥 규정상 주가가 1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경고를 받고 결국엔 쫓겨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회사 주가가 얼마냐? 약 0.06달러, 6센트 수준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초읽기에 몰린 상황인 거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끔찍한 숫자들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뭘까요? 이제부터는 회사 측의 공식적인 설명을 한번 들어보면서 그 해명 속에 혹시 숨겨진 의문점은 없는지 같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회사가 내놓은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 모든 매출 붕괴 사태는 어떤 명예훼손 기사 하나와 그 기사 때문에 주요 고객이 일시적으로 거래를 끊었기 때문이다. 딱 이렇게 지목을 했어요. 자, 그럼 사건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시간 순서대로 한번 보죠. 2024년 3분기에 문제의 명예훼손 기사가 터집니다. 그러자마자 주요 고객이 등을 돌렸고요. 그 결과 판매 측 매출이 전년 대비 무려 96%나 폭락해버렸어요. 거의 제로가 된 거죠. 당연히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소송을 걸었는데 여기서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법원이 놀랍게도 회사 손을 들어주면서 소송을 기각해버린 거예요. 와, 미스터리가 점점 더 깊어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말 그냥 악의적인 기사 하나 때문에 벌어진 해프닝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기사가 우연히 이 회사의 기술이나 사업 모델에 숨겨져 있던 어떤 근본적인 취약점을 건드린 건 아니었을까요? 자, 여기까지 보면 그냥 망해가는 회사구나 하고 사건이 종결되는 것 같죠.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예상치 못한 반전을 맞이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그러니까 재기를 노리는 반격의 서사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회사는 이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서려고 몇 가지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첫째, 사업 모델의 중심을 AI 우선으로 확 바꾸고요. 둘째, 아까 봤던 것처럼 꿋꿋하게 성장하던 구매 측 사업에 더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파트너십도 맺으면서 활로를 찾고 있었죠. 특히 돈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영리한 수를 썼어요. 일단 2,500만 달러나 되는 빚을 주식으로 전환해서
나스닥이 요구하는 자본 요건을 간신히 맞춥니다. 그리고 추가로 자금을 확보해서 유연성을 높였죠.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한 정말 필사적인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생의 길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최근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하나 더 나타났거든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주주회의가 글쎄 주주들이 모이지 않아서, 즉 정족수가 미달돼서 계속 무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주주들 사이에 뭔가 깊은 불신이 있거나 아니면 심각한 의견 충돌이 있다는 걸 암시하는 또 다른 단서죠. 자, 이제 우리는 이 모든 혼란스러운 단서들이 하나로 모이는 지점,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역설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화면이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한 장으로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왼쪽을 보세요. 이게 현실입니다. 주가는 6센트, 우리 돈으로 100원도 안 되죠. 시가총액은 고작 250만 달러, 상장 폐지 위기에 놓여 있고요. 누가 봐도 매우 위험한 주식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예측을 한번 보시죠. 한 증권사 분석가는 목표 주가를 무려 6달러로 제시하면서 강력 매수 위관을 냈습니다. 잠재적 상승률이 9,800%가 넘어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어떻게 이 두 가지의 현실이 한 회사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걸까요? 어떤 분석가가 남긴 이 한마디가 지금 이 상황을 정말 완벽하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희망의 등대일까? 아니면 디지털 사막의 신기루일까? 이 극단적인 낙관론, 과연 투자자들을 구원할 빛이 될까요? 아니면 모든 걸 잃게 만드는 환상에 불과할까요? 자, 그럼 결론을 한번 내려보죠.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투자자 입장에선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간단합니다. 모든 신호가 완전히 엇갈리고 있다는 거죠. 한쪽에서는 당장 도망쳐! 라고 소리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인생을 바꿀 기회야! 라고 외치는 그야말로 극과 극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문 자료에서는 이런 혼란 속에서 세 가지 정도의 투자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주 짧게 보고 들어가는 초고 위험 투기적 매수. 이건 사실상 나스닥 상장 폐지를 피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거는 도박에 가깝죠. 둘째는 중기적으로 회사에 정말 회생의 신호가 보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중하게 접근하는 방식. 마지막은 장기적으로 이 회사가 정말 AI 기업으로 완벽하게 변신해서 크게 성장할 거라는 것에 베팅하는, 역시나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입니다.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걸로 귀결됩니다. 이 디지털 유령 같은 회사가 과연 다시 뚜렷한 신호를 찾아서 우리 눈앞에 나타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소란이 그저 사라지기 전 마지막 불꽃처럼 타오르다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까요? 그 해답은 오직 시간만이 알려줄 것 같습니다.